오늘도 얄딱구리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등을 위한 몸부림 29,25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거래 범위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말 동안에 반등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새록새록 솟아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관련된 분석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식들로 들어가기 전에 실적 보고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기업들의 주식들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지 않았었는지 훅훅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 보십시오. 아마존 주식은 떡상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세로 상승하고 있는 아마존 주식,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아마존이구나. 코인베이스도 성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이 장 마감 후에 증시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흥미로운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및 백악관이 학자금 탕감을 추진했다가 막혔죠. 막혀가지고 다른 방책을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올해 10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지금 저축이 모자란 가운데 이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몇몇 사람들은 아예 갚을 생각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배째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자 같은 경우도 그냥 배째라 하고 파산 신고할 작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연히 갚아야 될 돈인데 갚지 않고 배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지난 이 전염병 사태부터 시작된 돈을 갚지 않아도 일단 봐주고 보는 그런 것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 버릇을 잘못 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혼돈이 몰아닥치게 되지 않을까. 10월달 폭풍의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미국의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22만 7천 건이 보고가 됐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에 반대한다.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역 거래를 할 때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의 자국 통화들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달러 꺼져라 라고 외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 브릭스에 가입하려고 신청한 나라들의 숫자가 30개에서 40개,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만 합쳐도 세상의 인구 절반은 가볍게 넘고 들어간다는 것. 달러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관련해가지고 재미난 영상이 오늘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 가짜 계정이 아니라 정말로 조 바이든 계정에서 이제 내년 대선을 의식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조 바이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뭡니까? 조 바이든이 레이저 눈깔을 하고 있어요. 이 레이저 눈깔이 뭡니까? 비트코인의 떡상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레이저 눈깔인데 이 레이저 눈깔의 뜻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고의로 올린 것인지 가짜로 올린 것인지 조 바이든 그림에 레이저 눈깔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고 있는 상황. 근데 참 저거 디자인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압박하고 그렇게까지 괴롭혔으면서 이제 와서 저기다가 비트코인의 심볼을 집어넣는다.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밀 메시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아무튼 이런 어이가 없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SEC 위원장인 게리 겐세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를 깔보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AI는 암호화폐와는 달리 혁신적인 기술이다. 즉 암호화폐는 혁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암호화폐는 나중에야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아울러 탈중앙화, 디파이는 실제로 별로 탈중앙화 되지도 않았다라면서 암호화폐를 아주 낮춰서 보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해당 발언을 하면서 썩소도 한번 날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싸가지가. 그런가 하면은 SEC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승인 신청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몇 주 전에 보고가 나왔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여론을 또 들어봤다라고 하는데 미 SEC 음악가, 물리학자 등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었는데 이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지지를 표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좀 해라. 레버리지 선물 ETF까지 승인한 마당에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다라는 것 정말 말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상장되는 시에 기관 자금 수십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ETF가 상장되더라도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스트러지를 비트코인 프락시로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암호화폐 업계의 스포츠카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대형 유조선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위험자산들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여기에 당연히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 신용등급이 다시 한번 미국 증시를 흔들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위기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일이 2011년도 8월 5일 날 발생을 했었는데 다음 거래일 각각 S&P 500과 나스닥이 6.7, 6.8% 급락한 데 이어가지고 증시가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일단 오늘까지 미국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보고에 따라 가지고 상승하게 되는 주식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분위기가 갈리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비트코인 15,000개가 거래소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긴장케 했었으나 다행히도 특별하게 큰 가격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100개 이상을 보유한 주도 숫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6일 이후 보유량을 27,755개에 추가로 늘렸다라고 하네요. 이 고래들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쭈기용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던질 것 같지는 않다. 왜냐?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이 많지가 않다.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던지는 족족 가격이 쭉쭉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던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장세가 지루했는데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대량으로 유입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의견이 갈리죠. 3분기, 4분기 때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아니다. 위기 없이 상승할 것이다. 먼저 플랜 B 같은 경우는 내년 반감기에 앞서서 죽음의 소용돌이 없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 그가 말한 죽음의 소용돌이가 뭐냐? 바로 채굴자들이 마진 압박 때문에 비트코인을 던지게 되면서 가격이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 및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전 때마다 6개월 전에 가격이 빠졌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3분기, 4분기 때 큰 조정은 나오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플랜 B. 그 반면에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약세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180일 변동성은 8월 초 약 4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통상적으로 사실 이는 가격이 상승기에 있음을 시사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1분기 말 이후 비트코인 가격 약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모든 위험자산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으며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우려를 뒤집어 엎으려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좀 돼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어지는 분석입니다. 인컴샤크 분석가 첫 번째로 전체 암호화폐 시총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금 지지 구간에 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반등을 한번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보지만은 단기적으로 3만 달러까지 한번 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위로 쏴가지고 아래까지 더욱더 크게 쳐박게 되지 않을까. 그 외 다른 분석가들도 일단 3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다시 힘을 받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분석. 크립토 배트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면서 위로 가격을 한번 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면 이것은 축적을 한 후에 크게 상승하는 그림이고, 트레이드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 예측은 동일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에서 4분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자, 한편 암호화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상승에 또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한 곳이 10곳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SEC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선물 ETF 또한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10월 17일 정도 해가지고 동시 상장이 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 차트와 뉴스를 토대로 이더리움의 상승을 점치기도 했었습니다. 테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목표는 25,013달러, 이더리움 현물을 매수한 상황에서 지금 지켜보겠다, 상승을 점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이어서 모바일 차트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롱을 치기 시작했는데 최종 목표는 일단 1,890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지속적인 이더리움 상승을 꿈꾸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슈퍼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대상승장이 지금 시작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슈퍼 희망회로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이어서는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베이스가 다가오는 8월 9일 공식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베이스 덕분에 지금 옵티미즘이 엄청나게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죠. 가격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옵티미즘 외에도 또 다른 레이어2 프로젝트인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동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분위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3만 달러 위를 넘어주고 다시 한번 안착을 시도할 수 있다면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도지코인인데 최근에 깜짝 상승했다가 다시 쳐박았으나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줄 수만 있다면, 이 상승 추세와 지지 구간을 버티고 잡아줄 수만 있다면 지속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반면에 약간 안타까운 소식도 나왔는데요. 한때 크게 잘 나갔었던 메타버스 코인 삼총사 샌드박스, 마나, 엑시 인피니티,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손실 상태,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95%가 물린 상황, 샌드박스는 93%, 마나는 83%의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메타버스의 붐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샌드박스랑 마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다가 파트너십을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X, 전 트위터 같은 경우 조만간에 앱 내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야심을 한가득 담고 있는 X, 조만간에는 유튜브처럼 영상을 올리고 그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이 영상 제작자들에게 이 돈도, 이 수익금도 지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미 게시글 같은 경우는 많은 호응을 없는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고 있죠. 자, 저도 잘하면은 미래에는 트위터를 중심으로다가 영상을 올리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튜브 얘네는 너무 짜요. 광고 수익도 그렇고 후원금도 지네들이 다 받아 처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돼지 같은 놈들입니다. 유튜브. 죄송합니다. 유튜브 용서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좀 지겨우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월드코인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찝찝했었던 월드코인 측에서 이번에 뭐라고 밝혔는지 아십니까? 월드코인이 각국의 정부들 및 기업들이 그들의 ID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수집한 생체 데이터를 미국 정부 및 각국의 기업들과 공유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50달러에 팔아넘긴 여러분들의 생체 데이터, 이제는 각국의 정부들 및 기업들이 들여다보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 지금 바로 나온 소식에 의하면 코인베이스 2분기 매출액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인베이스 증시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수고했다는 의미에서의 시청료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꼬록꼬록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